Hello, Leonard. Do you like my bomb? 과학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큰 인기를 끌었던 미드 빅뱅 이론의 한 장면입니다. 실제 봉고와 리듬을 타며 수준급의 연주 실력을 보였던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을 따라한 것인데요. 실제로 파인만은 쉘든 캐릭터 뺨치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괴짜 과학자였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표정과 청중을 잡아끄는 쇼맨십으로 어려운 과학 이야기도 대중들에게 쉽고 재밌게 풀어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번 과학자 열전에서는 자유로운 영혼이자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천재 과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매력을 전격 해부해보겠습니다. Go solo. 리처드 파인만은 1918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멜 파인만은 평범한 제복회사의 판매 관리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과학에 호기심이 많고 또 배우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아이는 태어나면 과학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죠. 그래서 파인만의 아버지는 파인만에게 어린 시절부터 과학하는 즐거움을 가르쳤습니다. 둘은 주말마다 근처 숲으로 산책을 가 함께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파인만의 재수없는 한 친구가 숲에서 본 새 이름을 줄줄 외우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새의 이름은 무엇으로도 불릴 수 있다며 이름은 본질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보다는 새를 관찰하고 새가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할까 질문하고 가설을 세우고 탐구하고 그 다음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죠. 아버지는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도 물려줬습니다. 별을 단 군인에게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단지 배지 때문이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르침 덕분에 파인만은 권위를 행사하거나 명예를 얻는 것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기대지 않고 항상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배웠죠. 천방지축 개구장이었던 파인만에게도 사춘기의 뜨거운 첫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던 동젤리의 알린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둘은 알콩달콩 연애를 하며 훗날 결혼을 약속했죠. 이렇게 연애만 하는 줄 알았던 파인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MIT까지 입학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파인만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물리학이었습니다. 당시 물리학계는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을 연결한 전자기학과 원자의 역학 법칙인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빡센식이죠. 즉 빛과 같은 전자기파가 물질을 이루는 입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한 큐에 설명하려고 한 것인데 이를 양자전기역학이라고 합니다. 파인만은 이 끝판왕급 문제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연구를 하기 위해 파인만은 프린스턴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이 대학원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랑하던 여자친구 알린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알린의 목이 붓고 아프기 시작했는데 의사들이 병명을 찾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인만은 학교 도서관에 가 알린의 증상과 관련된 병을 모조리 뒤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결핵이었지만 쉽게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인만은 다른 불치병인 호지킨병을 예상했죠. 그래서 파인만이 의사들에게 혹시 호지킨병? 이라 물었더니 의사들은 여러 의논 끝에 호지킨병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호지킨병이 사실이라면 알린이 살 수 있는 시간은 딱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슬픈 로맨티스트 파인만 결혼을 서두르기 위해 대학원을 자퇴하고 직장을 얻어 결혼할 계획까지 모두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직 검사 결과 알린의 진짜 병은 결핵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흔하고 유력한 병이라 의사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모르다니. 파인만은 이때 참 놀라면서도 황당하면서도 다행이다 하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스스로 확인하자,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자는 교훈입니다. 상황이 나아진 파인만은 열심히 연구를 이어갑니다. 결국 1942년 양자역학에서의 최소작용의 원리라는 논문을 내며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이런 파인만의 연구 성과나 뛰어난 능력을 알아본 동료가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들어오라고 제안했습니다. 파인만은 처음에 계속 연구를 할지 맨하탄 프로젝트에 들어갈지 굉장히 갈등했지만 자신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파인만은 24살의 나이로 맨하탄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파인만은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 오펜하이머, 페르미, 폰 노이만, 닐스 보어 등 당대 유명한 과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파인만은 폭탄이 폭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기 위해 계산을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모든 계산이 끝나자 폭탄을 떨어뜨리는 실험만이 남았습니다. 원자폭탄이 완성될 무렵 파인만의 삶에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결핵을 앓던 알린이 끝내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슬픔에서 빠져나올 틈도 없이 얼마 후 파인만에게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7월 16일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바로 원자폭탄의 탄생이었습니다. 원자폭탄을 시험으로 터뜨린 알라모 고르도에서는 섬광이 번쩍였고 버섯 모양의 구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전에 투입됩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차례로 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원자폭탄으로 인해 전쟁은 끝났고 조국은 승리했지만 원자폭탄 프로젝트에 기여한 파인만은 깊은 죄책감과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도 모자라 온 열정을 쏟아 만든 원자폭탄이 인류의 위험으로 돌아서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쓸모없게 느껴졌고
터졌고 또다시 원자폭탄이 터져 세계가 곧 멸망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맨하탄 프로젝트가 끝난 후 파인만은 코넬 대학의 교수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린 파인만의 상태와 달리 파인만을 부르는 러브콜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거물급의 학자들이 모인 고등 학문연구소에서도 파격적인 대우로 스카우트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어떤 연구에도 몰두할 수 없었던 파인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을 즐기며 물리학을 재미로 하자. 중요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내킬 때만 하면 된다. 의무감을 버리고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 물리를 다시 시작한 파인만은 남들이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일들에 집중합니다. 어느 날 모두가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릴 때 과학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던 파인만, 누군가 접시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회전하는 접시의 운동에 대해 고민합니다. 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무려 상대론에서 전자 궤도가 움직이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 문제는 파인만이 대학원 시절 연구하던 양자 전기 역학에 대한 문제였고, 파인만은 다시 연구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949년 양자전기역학의 시공간 접근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파인만 도형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파인만 도형을 통해 전자와 입자의 복잡했던 상호작용은 단순한 기하학적 그림으로 손쉽게 표현됐고, 이런 표현 방법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창의적인 생각은 아마 과학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파인만은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기도 했고, 브라질에서는 삼바 음악 연주를 즐기기도 했고요. 봉고도 즐겨 연주했죠. 그리고 화가들과 어울리며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파인만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글씨를 아주 작게 쓰고 이를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 원하는 물체를 아주 작게 만들 수만 있다면 사람 몸 안을 돌아다니는 로봇, 손바닥만한 컴퓨터, 원하는 대로 원자를 배열해서 만드는 기계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바로 나노기술.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천재 물리학자 파인만이 노벨상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1965년 양자전기역학을 완성한 공로로 2명의 과학자와 함께 노벨상을 수상하는데요. 권위를 극혐했던 임만희 형에게 노벨상 축하 소식이 새벽 중에 전화로 전해지게 됩니다. 떼르르링. Hello? 나 자고 있는데 이런 노벨상 소식으로 지금 잠을 깨워? 라고 짜증을 낼 정도였죠. 하지만 상을 거절한다면 더 유명해지기만 할 거라는 주위의 만류에 시상식에 참여했습니다. 파인만에게 진짜 상은 발견의 기쁨, 자신의 연구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사실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연구와 교육,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파인만, 예순을 앞두고 몸에 암이 발병하게 됩니다. 암은 10년이 넘도록 파인만을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속에서도 파인만은 삶의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64세 때 14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마친 뒤 학교에서 공연하는 뮤지컬에도 출연하며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파인만은 이렇게 자신의 아픈 몸을 돌보면서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1986년 챌린저 공중폭발 참사에 대해 밝혀내는 위원회에 우리의 임만희 형 참여하게 됩니다. 역시나 문제점을 깔끔하게 밝혀냈죠. 챌린저 폭발의 원인은 바로 로켓의 연료를 새지 않게 막아주는 접합부의 오링이라는 고무로 만들어진 부품이었습니다. 파인만은 이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오링의 고무를 얼음물에 넣어 탄력이 사라지는 실험을 TV 방송에서 보여줬고, 사이다 같은 그의 실험으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게 됩니다. 임만희 형! 하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던 천재에게도 끝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대하던 투바 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병이 또다시 재발하게 되는데요. 결국 파인만은 1988년 2월 15일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권위와 명예를 내세우지 않았던 천재 물리학자 파인만, 그의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파인만이 남긴 강의를 비롯해 그의 삶을 다룬 방송과 다큐멘터리 책이 남아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파인만이 위대한 과학자인 이유는 단순히 천재 물리학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대중들과 소통하고 또 과학의 가치와 책임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깨닫고 설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파인만의 인생을 살펴보니 이 세상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사랑하는 과학이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천재 과학자로고만 여기기에는 매력이 차고 넘쳤던 인물, 우리에게 과학적인 사실이나 이론보다 생각하는 방식과 여러 질문들을 던지고 간 인물, 파인만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였습니다.